우리는 상사가 되면은 대부분 자꾸 방법을 알려줘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현재 이 직원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일 때는 진짜 죄송하지만 이분이 주위 분들이랑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시기에 있어서는 능력 자체가 낮아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낮아진 능력에 맞춰서 작전을 갖다 한번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부하 직원이 제 기준에서 정말 일을 못합니다. 잔실수도 많고 응용력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더니 제가 너무 사소하게 일을 지적해서 숨이 막힌다고 하고 오히려 제가 괴롭히는 것 같이 표현을 합니다. 개선의 여지도 없고 더 배우려는 의지도 없어 회사 생활이 막막합니다. 부하 직원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태까지 부하 직원한테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가진 일반의 상식선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어려움은 뭔가 하면은요, 부하 직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부분으로 이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상사가 현재 본인한테 불가능한 거를 갖다 요구하고 있다는 갖다 생각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일단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는 건데요. 한번 어떤 유형의 잔실수가 있는지를 한번 공통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돼요. 특정 과정에서 잔실수가 많잖아요. 그럼 그 과정을 이 사람이 안 하게 해주건, 잔실수를 하지 않게끔 뭔가 방법을 알려준다기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돼요. 우리는 상사가 되면은 대부분 자꾸 방법을 알려줘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현재 이 직원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일 때는 진짜 죄송하지만 이분이 주위 분들이랑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그거를 좀 빼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직원이 숨이 막힌다 하고 얘기하는 것도 실제로 숨이 막히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소한 걸 지적했을 때.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작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지적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숨이 막히니까 비슷한 동료나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을 놓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얘기가 들어가게 할 수는 없을까? 다른 방식으로. 네? 혹시 현재 이 직원이 하는 일 중에 이 직원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면은 원래 신입 직원한테는 요구하지 않은 일이지만 다른 일을 좀 이 직원이 하게 하고 이거는 좀 덜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이 현재 발표라든가 대면 보고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원래 지금은 이 직원이 해야 되는 거지만 좀 덜 해주는 대신 이 사람이 내가 혼자 쓸 수 있는 보고서라든가 계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메일이나 서류로 보고하는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쪽을 좀 하게 해주고 나중에 순서를 좀 바꿔보는 거지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시기에 있어서는 능력 자체가 낮아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낮아진 능력에 맞춰서 작전을 갖다 한번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이 드는 게 상대를 바꿀 수 없으니까 괴로운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노력하는 거니까 너무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팀장 된 지 얼마 안 된 직장인입니다. 팀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고 싶어서 수평적으로 소통하려 했는데 부하 직원이 자꾸 제 말에 정면으로 반박을 해요. 회의 중에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은 말을 하고 지시하면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라고 되묻곤 합니다. 저를 전혀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부담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가급적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는 바꿔 말하면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나 해도 바꿔 말하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시간도 들고 새로운 것도 익혀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싫어해요. 결국은 나에게는 선택이 있는 거예요. 팀장이니까. 직원한테, 내 부하 직원한테는요 불평할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거랑 달라요.
그 일을 하는 쪽의 입장에서는요, 안 하면 제일 좋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걸 하는 쪽으로 계속 생각이 돼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 틀림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일을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명령이라는 권한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갖다 감수하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줄 거라는 환상을 버리셔야 돼요. 명령을 하시고요. 대신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할 권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럼 깔끔해요. 오히려 모든 직원들이 다 알아서 나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진짜 귀찮고 어려운 걸 부탁할 때 대가를 치르게 되세요. 저희가 여태까지 이렇게 알아서 잘해주렸는데요. 우리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명령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게끔 직위를 준 겁니다. 그러나 명령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그거를 내가 해야만 된 일로 받아들이게끔 명시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명령을 할 때는 누군가 그거를 같이 보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요? 네, 둘 사이에 있는 건 명령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면서 이거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부드럽게 얘기한 건 명령이 아닙니다. 부하 직원은 그거를 전부 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알아듣지 명령이라고 알아듣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명령은 공식 문서에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뺌을 할 수 없어야 돼요. 진짜 명령을 못하게 해서 협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해줘. 대신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이거 좀 해줘. 대신 네 일 뭐 빼줄게. 그 협상이 되는 거예요. 명령도 협상도 아니면서 일을 하게 하는 거는 자발적 협조인데 이 사람은 자발적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리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명령을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거는 리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인사권과 관계가 되어서 내가 이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시면 돼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명령을 거부하기 전까지는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는 지금 팀장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되시는 사고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너무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책 소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되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책이 해답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책을 읽다가 보면은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는 반대되지만 나는 이 책에서 해답을 얻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과적 해답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 편에서는 인간관계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각기 다른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이제 연차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주 교수님의 생각이 있고요. 우리 또 한 아나운서님의 생각이 있고요. 저희 생각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독자분들은 그 중에서 가장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를 고르게 되십니다. 혹은 이게 전부 틀렸다라고 고르게 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이게 아닌 나머지가 결국은 올바른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 고민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선택이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 끝으로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인간관계에서 생각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시간을 끌다 보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 있었을 때 자꾸 결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아직 갈등 상황이잖아요. 결정할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럴 때는요, 어떨 때는 결정하지 않는 게 최선의 결정일 때가 대부분 많아요. 그럴 때는 질질질질 시간을 좀 끌고 좀 지켜봐요. 그러면은 내가 전혀 예상치 않을 때 상대방이 변해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결정하지 않고 갈등하면서 이래 했다 저래 했다 하다가 보면은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이 휩쓸리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최명기 작가님과 함께한 작가들의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